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돈이 전부라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돈에 집착하는 속물적인 생각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믿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제품을 권하거나 투자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삶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단 하나라도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몸 어디가 불편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병원 가기가 망설여지신 적은요?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한 달치 약값이 부담스러워서 양을 줄여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무릎, 허리, 혈압, 혈당, 치아, 눈, 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한 달 치료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관리하고 평생 비용이 드는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25만 원을 넘어섭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입니다. 큰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으로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망설임 없이 받고 좋은 의료진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니 회복도 빠릅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아파도 참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진료를 미룹니다. 검사비가 부담되어 꼭 받아야 할 검사도 건너뜁니다. 그러다가 병은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욕을 잃고 의욕을 잃으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자녀 앞에서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자식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보다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도 힘들고 드리는 쪽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이에서 관계는 서서히 뒤틀립니다.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효심이 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다 보면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사위의 말투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부모의 마음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 손주에게 용돈 한 장 쥐어주지 못하는 할머니, 가족 외식 자리에서 메뉴를 고를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할아버지. 이것이 경제력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 학원비를 보태줍니다.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발언하고 모두에게 존중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자주 뵙고 싶어 합니다. 관계가 따뜻하고 건강합니다. 경제력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여전히 어른으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일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추는 일, 배우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일, 오래된 집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는 일. 이런 위기 앞에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야말로 운명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이 비상금을 100만 원도 준비해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리비 500만 원이 필요한 지붕을 비닐로 막고 수백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를 포기한 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필요한 수술을 앞에 두고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비상자금이 갖춰진 어르신들은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몸도 덜 상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매달 쓸 생활비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안전망,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돈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퇴직 후 연락이 뚝 끊긴 지인이 있으십니까?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발길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십니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경제적 능력을 잃은 이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밥 한 끼 살 여유가 없다면 여행을 같이 가자는 제안에 돈이 없어서 거절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만 있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대인관계에서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식사 한턱 내고 경조사에 넉넉하게 참석하고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눕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그 안에서 존중받습니다. 그런 어르신의 노후는 활기차고 풍요롭습니다. 당당함은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경제력이 당당함의 기초가 됩니다. 통장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마음의 여유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5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먹고 싶은 것을 드시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계십니까? 한국노인인력원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62%가 경제적 이유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 이보다 더 깊은 상실이 있을까요?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인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 모든 선택에 돈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선택을 빼앗깁니다. 원하는 요양시설을 고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것도, 마지막까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모두 경제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6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마저 품위 있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도 품위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에 따르면 평균 장례 비용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자녀들이 장례비를 마련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마지막 길조차 자녀에게 짐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반면 미리 준비해 두신 분들은 다릅니다. 장례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될 준비를 합니다. 아플 때도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노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마무리입니다. 그 마무리를 위해서도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7번째 이유 돈이 없으면 당당함이 사라지고 당당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를 가든 고개를 들고 걷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그 단순한 바람조차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친척 모임에 가면 주눅이 들고 손주에게 용돈 한 장 주지 못해 전화를 꺼리게 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면 건강도 흔들립니다.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든 떳떳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상대방도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랜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새로운 인연도 이어집니다. 그 당당함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그저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 자체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노후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돈을 아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부릅니다. 78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어르신은 철저한 절약가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돈 낭비라며 수년째 받지 않으셨고 약값 아낀다며 복용을 임의로 줄이셨습니다. 음식도 가장 싼 것만 난방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5년을 버티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폐렴으로 쓰러지셨고 입원 후 당뇨 합병증과 영양실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비로만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년간 아끼신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 이후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껴야 할 돈이 있고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아끼려다 오히려 몇 배, 몇십 배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 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비용이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예방이 치료보다 언제나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 당장 밀린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십시오. 치과 검진도 함께 챙기십시오. 이 한 번의 결정이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영양 불균형 상태이며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노인은 정상 식사를 하는 노인보다 입원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식비를 줄이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병원비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매일 드십시오. 제철 과일과 채소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한 달에 식비 10만 원을 더 쓰면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사는 집의 안전부터 점검하십시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낙상이며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됩니다. 계단 손잡이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센서 등을 달고 문턱이 있는 곳은 경사로를 만드십시오. 이 작은 투자가 고관절 골절로 인한 수천만 원의 입원비를 막아줍니다. 오늘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위험한 곳을 하나씩 고쳐나가십시오. 네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드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활발하게 교류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나 높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교통비, 경로당 회비, 취미 활동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이 치매 치료비, 수백만 원 우울증 치료비, 수십만 원을 막아줍니다. 지금 당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다섯 번째,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거리낌 없이 활용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 또는 비용이 아까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 요양 서비스 자격이 있는 노인 중 40% 이상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방문 간호,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 식사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혼자 사신다면 응급 안전 서비스에도 꼭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만 원 정도로 위기에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노후에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마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것, 자녀에게 당당한 부모로 남고 싶다는 것,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싶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 그 바람들을 지켜주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밀린 건강검진 예약 하나, 냉장고 안에 식재료 점검 하나,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그 작은 하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